네, CBS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말 8월 초 법정 휴정일이 끝이 났습니다. 재판들도 다시 시작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월요일에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장윤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주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약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22일인데 어제 당대표 후보자들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주요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둘기 패냐, 무슨 폭력을 행사하냐, 구구란 없다라는 것인데, 자,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우리는 첫 토론회였는데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안 좋게 봤죠. 안 좋게 보였어요. 김문수 후보의 안타깝게. 저 발언 극우가 어디 있느냐 당내 그 말씀은 말문이 막히는 언어 도단입니다. 언어가 갈 길이 막혔다. 그 얘기죠. 극우의 정의를 봐도 극우라는 것이 이제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또 인종 차별적인 또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보면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설 자체가 허위인데 이걸 어떤 선동의 수단으로 쓰면서 과격하게 서부지법 난동 때처럼 그런 행위를 보였다. 그럼 딱 그 정의에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당내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뭐 극좌라는 분들이 프레임을 딱 갖다 붙여서 극우라고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명백해서 저희 당이 대선 후보를 지내고 이번에 이제 대표 후보로 나선 분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아, 구구 있는 거 맞다. 맞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현실 인식과 진단이 정확해야 대안을 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김문수 후보는 유력한 당권 주자이지 않습니까? 극우라는 건 프레임이 아니에요. 딱지 붙이기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극우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투표,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해도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부정선거라고 폄훼하고 말도 되지 않게 외국에서 다 표를 바꿔치기 했다고. 제가 한번 그 대법원 결과 그 최종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판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쟁점을 거느립니다. 이 흰색도 여러 흰색이 있잖아요. 그 용지가 조금 누런빛을 띤 흰색 아닌 거, 이걸 다 대조를 해요. 왜냐하면 납품하는 업체가 두 곳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도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프레임이니까 우리가 극복해야지 원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 한 인사가 그런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당대표가 되면 다를 거다라는 기대를 품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그거야말로 기만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이 당원들을, 국민들을. 그러니까 아마 이 상태로 쭉 가면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보수 진영은 국민의힘에 발을 못 붙일 겁니다. 예. 자, 얼마 전 송원석 원내대표가 더 이상 국민의힘에는 윤석열은 없다라고 했는데 TV 토론이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계엄부터 구치소에서 모습까지 여전히 뭐랄까요? 윤석열의 강, 계엄의 강을 못 건너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송영훈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냉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뼈아프게 들어야죠. 예. 겸허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계엄 이후에 탄핵에 이르기까지 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계엄 당일에 예. 헌법기관이면은 이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표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죠. 그런데 우왕좌왕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냉정하게 인정할 것 인정하고 우리가 부족했다, 오판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대변해야 되고 예. 우리 정치가 양극화되고 진영화되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들이 일정한 퍼센티지로 존재했던 것도 맞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헌재 결정과는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부족했다. 예. 과오를 인정하고 예.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당대회 토론회에서까지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지원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12월 3일 지금 뭐 한 7, 8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도 보기에 좀 지루한 감이 있어요. 네. 뭐 아직도 전당대에서 이게 큰 이슈가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많은 지지층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다 보니까 그 표를 보고 쫓아가는 정치인들이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종교처럼 매달려 가지고 여기에 매몰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당 동지끼리 배신자란 말까지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탄핵이 됐고 정리가 됐으면 국민의힘도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죠. 예. 이번에 좀 노선 투쟁을 해서 요걸 좀 극복할 수 있는 지도부가 꼭 꾸려졌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가 열렸습니다. 윤리위가 열렸는데 윤리 열렸던 이유가 그 지난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 연설회에서 김근식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를 연호하면서 전환기 씨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실 3자 협정에서 보시는 분들도 야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네, 예. 일단 그 현장에 언론인 비표를 가지고 프레스. 전환길 씨가 입장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연설하는 것을 방해했고 결론은 전당대회 관련한 업무를 방해한 게 되는 거죠. 당원된 지 이제 한 달, 두 달도 안 된 분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당연히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가지고도 이제 징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안타깝고 예.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당에 영향을 있는 사람들이 전혀 공감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기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환길과 혼수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표곡은 네. 대표곡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날 만세 부르면서 막 불끈불끈하는 전환길 씨 모습 보면 딱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전환길과 혼수 혼수 상태들. 상태. 예. 오늘 이제 윤리를 했는데 14일에 윤리를 다시 열고 전환길 씨가 출석을 해서 직접 소명을 듣고 만약에 불참하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가 예상될까요? 제명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이 정답이다. 예, 왜냐하면 제명. 가능한 징계 수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낮은 순서부터 말씀드린 예, 거예요. 예. 그런데 뭐 국민들 다 보셨지만 네네. 이게 경고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는 전환길 씨가 입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 사람을 당원으로 인정해야 되냐 마느냐 대단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당원권 정지를 시킨다는 거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당원으로 활동하도록 인정해주겠다는 의미가 돼요. 적절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탈당 권고는 탈당 권고를 받은 사람이 열흘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의 효력이 발생해요. 오늘이 8월 11일이잖아요. 내일 당장 탈당 권고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열흘이 지나면 전당대회 전당대회 끝나니까.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다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답은 제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뭔가 꼬리를 잘라내려면 제명해야 된다. 14일에. 예. 김지호 대변인.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네. 윤희석 전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네. 당 지도부가 그날 바로 결정합니다. 그 윤리특위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14일까지. 네,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날 저녁에 바로 제명해버리거나 출당 조치해버리거든요. 네. 저희는 그래요. 그리고 네. 이러한 어떤 폭력 행위는 아니었지만 과거에 이제 저희 정당사에 용팔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냥 끌려 나갑니다. 그 못하게 해요. 그런 걸 굉장히 정당에서 금기시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굉장히 용인했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다 찍혔잖아요. 그러면 전환길 씨를 비호하는 세력이 분명히 당에 있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당 주류가 이 전환길 씨의 그런 세력을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장동혁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런가요? 장 변호사님. 그런데 징계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단톡방 이런 데 보면 부글부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격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지도부가 판단하면 돼요.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나 언론인이다. 전화길 뉴스 프레스. 발행인이다. 나 들어오겠다. 언론 탄압이다. 이러면 제명이든 뭐든 빨리 해야죠. 지금 22일 얼마 안 근데 남았는데 언론이면 계속. 당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말이 제가 안 되죠. 프레스가. 제가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 전환길 씨가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답니다.
예. 그리고 언론인이 당적을 가지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거니와 네. 그 팔뚝질하면서 특정한 구호를 연호하게 하는 게 그게 취재 활동입니까? 예.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전한길 씨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희가 왜 즉시 징계를 못했냐 이게 절차가 있어서 그래요. 아, 오늘은 네. 징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자는 징계 절차 개시를 한 날이고 예. 징계 대상인 사람에 대한 권리도 있잖아요. 소명도 해야 되고 불러서 예. 얘기도 들어봐야 예, 돼 하니까 예. 그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못한 거지. 절차가 있어서 그런 거지. 뭐 지도부에서 다른 생각하느냐 그렇게까지는 아직 볼 만한 여지는 없어요. 만약에 예,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명 예. 조치가 안 내려지면 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윤리 포함해서 네. 양심이 어느 정도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제명 여부가 양심 선언에 준하는 아하.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아. 제명을 하지 않는다면 예. 전환기를 안고 가겠다는 거고요. 예. 제명을 하겠다면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소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판단을 제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명이 되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거의 다 왔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위중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제명이 안 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명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오늘 여상원 윤리위원장 백브리핑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절차를 적법하게 갖추기 위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소송하면 뒤집힙니다. 그런 걸 방지하려는 측면이 강해 보여요. 근데 오늘 전환길 씨가 오히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가 본인을 비판한 영상으로 공격했다. 먼저 공격한 사람은 왜 징계 안 하냐? 김근식 징계 요구서를 또 오늘 오후 5시인가요? 또 본인 전환길 TV를 켜고 또 그 장면을 중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퇴행인데 그러니까 네. 전환길 씨는 지금 본인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네. 본인이 누구고 여기가 어디고 지금이 몇 시고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누군가? 몇몇이 본인의 어떤 그 볼륨 큰 목소리와 네. 그 큰 동작에 환호를 하니까 네. 마치 한 3, 4성급 되는 것처럼 어... 윤 대통령하고도 뭐 식사도 하고 뭐 극장도 같이 가고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아주 주요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김근식 뭐 위원장이라든지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막 이름 부르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객관적으로. 근데 오늘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출연했었던 전환기 씨가 진행하는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공동생 방송 거기에 최고위원 후보자 4분이 출연했어요.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후보가 출연했는데 제가 그걸 봤는데 전환기 씨가 이 4명한테 질문을 해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려면 친한파 척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 이슈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친한파 척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막 물어봐요. 한동훈 전 대표 혹은 민주당 가라고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전환길 씨는 전환길 씨인데 또 질문을 4분이 받고 있잖아요. 이거 4명의 후보가. 그 가신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이불킥 할 겁니다. 이거 다 증거로 남고 박제되지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전당대회니까 표를 얻으려고 저러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네. 이 퇴행적인 현상을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분들은 그 생각부터 해야 될 겁니다. 예. 다 아는 거잖아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이지만 전환길 선생님 이러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네. 표 외에는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 급하시다. 마음이 많이 급하죠. 지금 전당대회 상황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전환길 때문에. 아. 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다들 지금 매달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칠판 한번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전환길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서 쓰고 계시네. 예, 자, 일단 답은 두 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윤석 대변인부터 들어주세요. 예, 뭐 제명. 무조건 제명입니다. 제명입니다. 예, 제명. 예, 예. 제명. 예. 예, 제명해야 된다. 예. 예, 제명이 안 되면 또 다른 차원으로 갈 것이다. 예, 당은 예. 어려워진다. 예. 자,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전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일벌백계 내용은 제명해야죠. 제명해야 하고 네. 그 전환길 씨가 그 면접 보는 그 행태도 아. 당 선관위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당에서
그러한 현장에서 뭔가 좀 선동 행위를 했는데 거기 가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면접 보면 당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못된 거죠. 일벌백계해야 된다. 송영호 대변인. 과오를 인정해야 된다고 썼는데요. 네. 이 과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의 과오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계엄당일 그리고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진솔하게 정치적 과오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전한길 씨 기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분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려는 분들이 존재한다. 거기서 벗어나야 전 씨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밑에 괄호로 쓴 이야기는 12월 4일 12월 영상 4일 상영. 영상을 상영한 이게 뭐냐면 전한길 씨 유튜브에 가면 네. 본인이 비상계엄 다음 날 네. 강의를 한 6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아, 거기 그래요? 보면은 전 씨가 지금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영부인 범죄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가결이 돼서 그 순간 되게 한시름 놨대요. 그래요? 그 영상에 씨가 지금도 12월 4일 했어요? 지금도 그 있어요?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오. 전한길 씨 본인 유튜브에 있어요. 야. 6분여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전당대회장에서 저는 상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네. 그럼 야. 그 이후에 전환기 씨가 진짜 개몽이 됐네요. 정말로 진짜. 그렇게 봐야 되겠네. 왜 그분이 어웨이크닝이 되는 인라이트먼트 어웨이크닝. 자, 우리 장 변호사님은 저는 국민의힘이 벗어날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환길 얘기에 이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전한길이란 사람이 정말 치기 어린 생각에 본인이 뭐라도 된양 하는지 그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진정성 있어 보여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을 어떻게든 당에 뿌리를 내리게 하겠다. 그런 목소리 가진 사람 100번 양보해서 있을 수 있죠. 근데 당의 주류에 편승하는 목소리로 키워줘선 안 되는 거예요. 소수파로 전락해서 소멸하게 놔둬야 되는데 지금 유력 당권 주자들 어떡합니까? 내가 되면 내 극우가 된다고 친한 게 뭐 얘기하지 않냐? 당신들 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전한길과 같이 편승해서 선생님 이러면서 쪼르르 달려가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왜? 당원들의 정치적 지분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전한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최고위원 후보들 무슨 판단합니까? 내가 되는 승리의 방정식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승리의 방정식은 극우 방정식입니다. 그래요. 자,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뭐랄까요? 전통적인 보수 우파 유튜버들의 행보가 좀 이례적인데,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대표 이분이 또 새로운 내용을 폭로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구속 직전에 지지자들에게 선물 세트를 뿌렸다.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공익신고를 하면서 본인을 공익신고 제보자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김조혜 대변인 웃지 마시고 자 윤희석 대변인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려고 하는 모양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부터 이게 터지는 거잖아요. 약한 고리부터 예, 터졌다. 자기 혼자 살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되겠다. 그래서 뭐 전광훈 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윤 대통령 측이랑 이제 선을 긋고 독자 생존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 고발을 막 하고 있고 예. 이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면은 더 선명하게 반대되는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할 거고 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들을 다 폭로를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전자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세요. 아무리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신뢰라는 걸 가질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광장에 나가거나 이런 주장에 동조해서 뭐 슈퍼챗 쏘고 뭐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제대로 된 한판 승부 같은 방송 들으시고 그러셔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분이 막 또 대통령실 얘기하면서 우리가 똘마니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똘마니냐 이런 단어, 이 거친 언어. 김지호 대변인. 이제 내란 특검이 지금 서부지법
폭력 서야 사태 그리고 네. 또 한남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폭력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렇게 다 지지를 해서 나는 했을 뿐이다. 뭐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제보를 했으니 나는 좀 신고자.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외침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그 분들이 행한 죄 자체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면 굉장히 엄하거든요. 네.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 처벌 받고 있는 분들이 근데 드러나고 이제 있고.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 소요 사태만 지금 그런 거지. 예. 그 공무집행 방해, 그 한남동에서 그 예. 공무집행 방해한 것도 큰 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수사가 들어오니까 이제 본인이 살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좀 빨리 좀 이게 진행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좀 실체가 밝혀져서 이런 일이 좀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태가 예. 한마디로 말하면 주류하고 비주류가 바뀌어야 돼요. 주류가 계속 정치하다가 대통령 만들었는데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계엄 저질러고. 그러면 뭐 작은 권력, 야당 권력이라도 비주류한테 넘겨야죠. 근데 그것을 그냥 12월부터 그걸 안 놓으려고 별짓을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퇴행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본질은 전 그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바뀔 거니까 너무 민주당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은 주류가 바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외연이 축소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만 보기 때문에 예, 이른바 예.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의 목소리가 아.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내부에서든 혹은 국가 단위든 예.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면은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과격하게 언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소수로 내몰리고 있고 혹은 앞으로 소수가 될 것이 명약관화할 때 과격해집니다.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과거에 해산된 통진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 쪽에서 보셨을 때 과연 그분들의 존재와 행동이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집권에 도움이 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집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격한 언행들을 했던 겁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에서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축소된 외연 안에서는 커 보이지만 예. 집권을 위해서 결국 외연을 넓히다 보면 30%, 40%, 48%, 50%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굉장히 적은 비중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봅니다. 자, 신혜식 씨가 이제 주목한 법원 폭동 배후에는 대통령실이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그럼 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이 인사들이 왜 있었는가? 왜 네. 윤석열 정부를 엄호하는 방송과 이런 정치 플랫폼으로서의 통역 유통을 시켰는가? 돈이 되고 권력의 끈이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예. 끈 떨어지고 권력을 이제 놓게 되고 돈도 되지 않고 수사망은 좁혀오니까 공익신고자로 변모하는 겁니다. 내부 폭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의리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도의 같은 건 저버리는 거죠. 왜? 원래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비즈니스 집단이었기 때문에 관계였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패밀리 비즈니스 지금 특검 수사로 드러나고 이 보수 진영에서 했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 다 돈, 권력 이런 부분인가 정치적 지향, 방향 이런 걸 과연 공유하는 집단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된 상황 속에서 그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는 한동훈 대표 좀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광주에서 안철수 후보도 만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윤석 대변인 지금 어떤 일정이죠? 오늘 그 전남 도당위원장이 새로 다시 취임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행사에서 전남에서 저희 당의 세력이 대단히 미약한 어려운 곳에서 계속 그래도 보수 정치에 이 끈을 놓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행사에 참석을 했고 안철수 의원을 뭐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두 분이 우연히 만난 거다. 예, 행사장에서 만난 거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정성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저희 정당 해산 막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굉장히 큰 위기인데 어떤 길이 당을 살리는 길이냐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준비 자세를 다듬는 그런 오늘 메시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